1월 11일에는 한 종목이 50% 이상 올라서 팔았고, 팔아서 현금이 생기면 또 사고 하는 걸 반복했을 때 누적 수익률이 578%. 안녕하세요. 퀀트 팩터 가이드, 오늘은 신고가 그리고 신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갱신은 1년, 즉 52주 이내에 최고가를 달성한 종목이고요. 신저가는 그 반대로 최저가를 달성한 종목을 찾는 데 활용됩니다. 왼편의 신고가 갱신 종목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오른쪽의 신저가 갱신은 역시나 저점을 돌파하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젠포트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백테스트에서 포트 만들기, 여기서 월봉을 눌러 주시고요. 월봉에서 백테스트 기간은 전체, 그리고 20종목으로 해보겠습니다. 매수 조건식은 신고가라고 검색하면 팩터가 나오고요. 1과 같다라는 것은 신고가를 달성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고 백테스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보면은 지난 2007년부터 2022년 말까지 누적 160%, 연평균 수익률로는 6% 정도 성적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이번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하되 신고가가 아니라 신저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는 신고가라고 했죠. 이번엔 신저가 갱신 팩터를 입력하고 1과 같다를 입력한 다음에 백테스트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가와 신저가 갱신 포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포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고가와 신저가 갱신 포트 비교를 누른 뒤에 수익률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처럼 아무래도 신고가 갱신을 한 종목을 사서 1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 했을 때 결과가 신저가보다는 우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포트 간 상관성은 0.463, 상관성이 1이라고 하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건데 이 상관성 자체가 절반이 안 되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매 일치성을 보면 0%죠. 아무래도 신고가와 신저가는 종목이 겹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고가 갱신을 했던 종목 중에서 성과가 좋았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익률 탭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과거에 매도했던 종목들 중에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려 234% 수익을 거뒀는데 2020년 9월에 매수해서 한 달 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또 그 다음 달에도 잔량을 매도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봉이 아니라 일봉 기반으로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젠포트 홈페이지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에 들어가서 이번엔 일봉, 그리고 백테스트 기간은 전체, 매수는 전일보다 5% 높은 가격에 5% 비중으로 총 20종목을 매수하고요. 목표 손절가는 넣지 않고 최대 보유일은 9,999일, 그리고 조건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전일 종가보다 마이너스 10% 가격에 팔겠다고 설정합니다. 그 다음 스텝 3로 넘어가서 매수 조건식은 똑같이 52주 신고가 갱신을 성립했을 때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이 매수 우선순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본값으로는 종합점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우고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팩터죠. 일별 주가 상승률 250일 변동성을 넣은 다음에 오름차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패턴은 250일이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의 표준 편차가 오름차순, 낮은 순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250일, 즉 최근 1년 동안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크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라는 것은 주가 상승의 파워가 갑작스럽게 나온 종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을 아까
5% 비중으로 최대 20종목을 매수해서 언제 파냐면 매도 조건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보유 종목 수익률이란 게 있어요. 넣고 50 이상, 그리고 한 번 더 넣고 마이너스 50 미만. 자, 이렇게 두 개 되어 있는 거를 AND를 5월로 섞어주면 이렇게 매수한 종목이 50% 이상 오르거나 5월 50% 이상 떨어질 경우 팔겠다라고 백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로 백테스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백테스트가 다 돌았는데요. 누적 수익률이 578%로 아까 월봉으로 돌렸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월봉은 월 말에만 거래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성에 좀 노출되기가 쉽고요. 또 아까는 목표 손절가를 넣지 않았죠. 이번에는 목표 손절가를 넣었기 때문에 아마 매도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50% 오르면 팔고 그 다음 종목을 사고 하면서 좀 기회 손실을 예방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도했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50% 구간에서 팔았고요.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가서 판 종목들도 있고, 어떤 종목은 상장 폐지 당한 종목도 한 종목이 있어서 100% 손실 처리가 되었네요. 최근에 50% 매도된 종목 중 하나는 서울가스, 유명하죠. 최근에 이제 가스비 오르고 하면서 올랐는데, 이 서울가스 같은 경우는 10월 5일에 매수해서 1월 20일에 매도했습니다. 최근 1년 그래프를 보면 10월에 매수해서 1월에 매도했네요. 좀 더 5년 그래프로 보면요. 아마 1월 20일 경이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서울가스를 또 매수하려면 했었을 것 같아요. 2020년 9월, 10월 해가지고 신고가를 갱신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해서 매매하는 것이고, 이렇게 종목들을 보면 2007년 1월 2일에 매수한 종목들은 뭐 신영증권, 화천기공, 아세아페이퍼텍 등등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1월 11일에는 한 종목이 디지털 대성이 50% 이상 올라서 팔았고, 팔아서 현금이 생기면 또 사고 하는 걸 반복했을 때 누적 수익률이 578%, 연평균 수익률은 12%의 성과를 달성하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매수 조건식의 어떤 걸 추가해 본다던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던가, 아니면 매도 조건을 50%가 아니라 30%로 바꿔보던가 하면서 자기만의 전략을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